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한중 간 우호를 강조하며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방위적인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중국이 한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활로를 찾아보려는 시도라고 분석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올해 5월 이후 두 달째 상승세인데 0%대 물가는 넉 달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총 13만 2천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재건축 제도 도입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발굴 등을 골자로 하는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증가된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 체납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250선에서 현재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2273포인트인데 미중 제조업 지표 호조가 국내 증시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문가들은 2차 전지와 인터넷, 바이오로 대표되는 성장주 주도 흐름이 국내외에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조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잘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270포인트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833포인트 현재 윗꼬리를 양시장은 다 달긴 했는데 여전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역시 58,000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상승폭이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 경신 후에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요. 진단시약 관련주들도 최근에 랠리를 펼쳤는데 오늘 오후장 들어서는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계감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지금 움직임도 오후 들어서 또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혹은 하단에 번호 또 나가죠. 02-3153-2611부터 2612번 실시간 전화 상담 있는데요. 미리미리 전화 주시면 2시 50분부터 저희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상황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증권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겸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1시 51분인데요. 이 시각 객장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 상황 양호하게 물론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바로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수급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전 아침에는 미국 시장 영향에 따라서 좀 대형주들이 좀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기세를 뻗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은 수급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코스피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한화솔루션 등 건설주에 좀 집중돼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LG화학 등 대표적인 업종 대표주, 특히 자동차와 IT 그리고 2차 전지 이쪽으로 좀 집중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안트로젠, SK바이오랜드, HLB 생명과학, 나이스 평가정보 등 바이오 쪽에 좀 집중돼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테스나, JYP 엔터테인먼트, ABL 바이오, BH 등 좀 IT나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쪽 좀 다양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외국인 수급 부재 속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도 전망을 어렵지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은 큰 틀에서는 계속해서 대외적인 불확실성, 이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바로 이 미국 추가 부양안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가장 중요한 이슈겠죠. 그것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어제 발표했던 유럽의 PMI 지수 그리고 어제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 등 이런 경제 지표들은 굉장히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의 추가 부양안 통과까지 이야기가 나온다면 대형주의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오늘과 같은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확인해야 될 점은 대외적인 이슈는 추가 부양안 소식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수급 그거와 연동돼서 이제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증권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 나스닥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사상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는 1% 가까이 오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7거래일째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현대차, GS건설, 제일약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제일약품입니다.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일약품이 현재 꽉 찬 상승 보여주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거래가 71,6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를 지나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단국대병원에서 진행한 나파모스타트 임상치료에서 3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부작용 없이 모두 완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나파모스타트가 코로나19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제일약품은 일본 제약사 토레이에서 개발한 나파모스타트의 제네릭 허가를 받아서 급성 췌장염 치료제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현대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첫 플러스 성장을 이뤘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4%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13만 2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최저가 12만 9,500원부터 최고가 13만 3,5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전을 거듭하던 현대차의 미국 시장 판매 실적이 5개월 만에 상승했습니다. 팰리세이드가 월간 최다 판매를 기록하는 등 SUV 모델이 판매를 견인하면서 첫 플러스 성장을 이룬 건데요.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은 7월 판매 실적이 약 5만 7천 대를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현대차의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GS건설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 기대에 시장의 관심 건설주에 쏠리고 있는데요. GS건설 현재는 5% 조금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거래가 27,85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경에 최고가 29,400원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도권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해서 1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코로나19와 유가의 영향으로 해외 사업 부진, 정부 규제로 인한 주택 공급 축소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요. 향후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GS건설을 비롯한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정보경이었습니다. 예, 이슈 이제 또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테슬라가 잘 달리고 지금 LG화학이 실적 잘 내다 보니까 지금 더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전망도 맞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흐름을 좀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전기차와 2차 전지 쪽을 보면 코로나 이후 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택트나 기존의 제조업이나 양극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 분야가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산화탄소죠. CO2, 탄소 배출에 관한 제도를 기반으로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산 전기차에는 주로 한국산 배터리가 채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1분기 같은 경우에 한국 배터리 3사 점유율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정도가 된다면 전기차의 총 소유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보조금을 포함했을 때 현재 디젤이나 가솔린, 내연기관차와 구입 비용, 운영 비용이 대등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2023년 정도면 그 정도의 전기차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출시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 우위에 서고자 하는 목표들에 힘입어서 한국 배터리 3사 점유율이 급등했는데요. LG화학의 경우 27.1%, 삼성 SDI 6%,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4.5%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경쟁 우위 요인이라고 한다면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공격적인 물량 공세와 주도적인 기술력으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업종이 기대가 되고 오늘 그 다음으로 관심을 가져갈 업종은 5G입니다. 5G 시장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1,730만 대, 20년에는 2.1억 대, 21년에는 5.1억 대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인프라 구축 이후에 중국 중심의 5G 확산이 진행 중이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등 선진 시장 또한 동일한 역량으로 망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부정적인 것에 포커싱을 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는 앞으로 남아있는 당연한 시장, 확보된 시장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중국에서 보급형 5G 폰 출시를 늘리고 있고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은 5G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올해 업체별 5G 폰 예상 출하량이 화웨이가 6,100만 대, 애플이 6,000만 대, 삼성전자가 3,200만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5G 가입자 수는 19년 말 467만 명에서 20년 말 1,500만 명까지 증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들이 요금 정책에 따라서 가입자들, 기존 가입자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자를 5G로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더불어 얼마 전에 2G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된 모습도 이에 반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오늘 두 업종을 살펴봤습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 5G에 대해서 업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자, 지금 5G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하만석 위원의 또 추천 종목의 수익이 좋다라는 소문이 잘 들고 있어요. 현대로템 CGN도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들을 좀 토픽으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각 업종별로 종목을 한 종목씩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첫 번째 업종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기업인데요. EID입니다. EID.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모메이 코스메틱을 통해서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쿠팡에 마스크 초도 물량을 공급한 이력이 있고요. 또한 자회사 GE가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전체 공정을 설비할 수 있는 업체에 있습니다. 이 업체를 좀 더 설명드리면 LG화학 폴란드 법인과 협업을 진행했었고 폴란드 공장 건설에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폴란드 법인 공장시설 설비 공사에 대한 매출이 19년도 말부터 20년 2분기까지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 중에 이 기업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자회사 EQ셀도 인수를 했는데 이 부분이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된다면 앞으로 평가 이익에 또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불어 자회사 KIT가 있는데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공정 장비 업체로서 EID가 처음에는 화장품 회사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알짜 기업들, 기술력들을 모으고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전환가치 물량이 조금 소화되는 모습인데요.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목표가 350원, 손절가 210원으로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한 주당 가액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자세히 보시면 거래소 종목이라는 것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업종으로 말씀드렸던 5G 관련 기업입니다. 3G 전자이고요. 5G, 2차 전지, 배터리, 태양광, 에너지 솔루션 관련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중계기 설치도 하고 있고 2차 전지용 충방전 시스템 사업을 일구고 있습니다. LG U+와 협업을 진행 중이고 19년 4분기부터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 마찬가지로 실적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디지털 뉴딜 쪽 망 구축, 정부 정책 이슈에서도 3G전자가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의미로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의 허반석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자,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슨 날인지 네. 시간은 한정적인데 왜 이렇게 자료가 많이 줬어요, 저희한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으셔가지고. 무슨 얘기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질문지 빼고 파워포인트가 20장인데 그러니까요.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20분도 안 될 거잖아요. 안 되죠. 예. 조금 어렵죠. 아, 그래도 해야죠, 우리는. 네. 이제 뭐 2,600 간다는 소리가 막 나옵니다. 삼촌 얘기도 나와요. 삼천 얘기도 나와요. 예. 뭐 저기 코스닥은 이번 달이라도 천 갈 것 같은 분위기고요. 근데 지금 심상치 않아요. 올라가는 속도는. 올라가는 속도가. 그래요. 뭐 이럴 때 그냥 대세에 묻어가면 좋겠는데 조금 딴지를 걸고 싶어서. 갑자기. 근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꺾이려고 확인하고 나서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하나 보실까요? 빨리 봐야겠습니다. 네. 나스닥 먼저 보시죠. 네네. 나스닥은 우선 51선하고 200일선 위치를 한번 잘 봐주십시오.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뭐 골든 크로스 났고 51선도 뭐 한참 저 아래 있죠. 예. 밀리트 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그러면은 이 구간처럼 주가는 올라가고 RSI는 이렇게 하던 이 구간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것인가. 아무리 차트가 안 통하는 돈이 모든 것을 말하는 유동성 시장 장세라고 하지만 예. 자,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다우 한번 보시면은 아까 나스닥하고 완전 관상이 다르죠. 예. 지금 200일선, 51선 겨우 이제 올라섰고 뭉쳐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펼쳐보는 피보나치 타임존은 절묘하게도 이번 FMC하고 맞물렸고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향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추가 부양책, 그중에서도 이 600불 추가 신규 실업수당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미중 갈등 지금까지는 서로 합을 맞춰서 뭐 프로레슬링처럼 잘 하고 있는데 심판이 탕 두 번 두드리면 절묘하게 빨딱 일어나요. 예. 눌려있던 선수가. 그리고 죄다 SNS만 들어가 보면 죄다 달러 약세고 달러는 휴지가 된다는데 진짜 싶은 생각. 그리고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못한 뭔가 코로나 말고라도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관상이 다를까요? 나스닥은 왜 그렇게 좋을까요?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애플 보시죠. 애플 보시면 지금 끝에 두 번째 막 일봉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뭐 실적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어제는 윗꼬리가 길게 달립니다. 거래도 빵 터집니다. 이 예. 와중에 파는 사람도 많네요.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7월 13일 날은 분명 기술주를 비롯해서 모든 주식들이 한 방 맞은 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5월선과 21선의 이 구간 어제 또 양봉을 만든 거는 보나마나 로빈후드일 겁니다. 거래는 확 줄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나스닥에 포진하고 있어서 나스닥은 아까 좋았고요. 예. 다우 30개 중에는 이런 애들이 많아요. 옛날 전통적인 기업들이죠. 전통적인 한때 시가총액 1위를 자랑했던 날라갔던 엑슨모빌 또 뭐 이런 거 캐터필라 중장비 업체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 캐터필라에서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8년 1월 말 2월 초 정덕앵하고도 그때 저도 뭐 한참 얘기했던 기억납니다. 예. 천자문 들고 와서 제가 뭐 다리 차면 기울고 했던 그 시절. 사실상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났던 2018년 초가 어떻게 보면 경기 상황은 그때 이미 끝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연준을 비롯해서 다들 어떻게 통화정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버텨왔으나 이 캐터필러 같은 주가가 의미하는 바. 이따 코스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코스닥도 정점은 2018년 1월, 2월이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죠. 그래서 다들 지금 이 얘기 많이 하죠. V자형이니 U자형이니. V가 약간 힘들면은 나이키처럼이라도 제일 끔찍한 건 이거죠. 럭가프죠. 뭐 그런 상황이고 U자도 있고 W도 있고 합니다만 요즘은 이쪽으로 대세가 굳어지네요. K자형 회복이라는 말이 이제 점점 회자됩니다. 느낌 오나요? 위아래로 가는 쿵 애들만 무너졌어요. 쿵 무너졌다가 네. 일단 정책 대응이 막 천문학적으로 나오니까 같이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급반등을 하다가 되는 놈만 되고 안 가는 놈은 안 닿는 놈은 그냥 가라앉는
업종도 종목도 산업도 국가별로도 이런 K자형으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선생님 긴급 속보예요. 뭐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대요 오늘.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처음 좀 호흡을 가다놓고 가다듬어서 이제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담당 PD가 오늘 웬일로 관대하네요. 그래요? 예,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하시고 싶은 얘기 조금 더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미국 좀 여쭤봤고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아니면은 좀 해봅시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주가 잘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잘 가야 예, 돼요. 우리나라하고 주식시장이 미국에서 그 개념적으로 차지하는 그런 부분도 심리적인 것도 많이 다르다 들었는데 네. 어때요? 600불 잘 마무리되면 시장은 계속 갈 것 같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3조 5천억 달러 민주당 얘기한 거하고 공화당 쪽에서 1조 달러 중에 이것저것 떠나가지고 지금 이제 당장 지난달 말로 끝났던 추가 실업수당 600불 뭐 한 60%가 60% 남짓 되는 그 실업수당 받는 사람들 중에 한 예. 60% 남짓이 옛날에 내가 일할 때보다 더 많은데 수당이 이런 상황이라고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관건이긴 합니다만 그게 만약 뭐 그 600불 갖다가 계속 가는 쪽으로 간다든지 우리 같은 경우에 9월에 가서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심천 다음으로 올라간 우리 코스피인데 예. 코스닥인데 이런 와중에도 공매도 금지 계속 이어간다라고 또 한다면은 그러면은 버블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러거나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는 거는 이런 거죠. 증시 랠리에 고무된 트럼프 대통령. 한번 트위터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어젯밤에 역시 레코드 하이 나스닥 사상 최고치. 그러고요. 만약에 입하고 나서 슬리피 조가 혹시라도 대통령 되면 말이에요. 예. 그래 되면 완전 전부 다가 망가진답니다. 당신의 잡도, 주식도, 그리고 401k, 국민연금도, 퇴직연금도, 그리고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갖다가 소유하게 될 거야. 이랬더만 댓글 중에 재밌네요. 아마 이 여성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가 봐요. 예. 이 동영상이 뭐냐 했더만 낸시 펠로시의 디스트리트니까 낸시 펠로시 지역구에 지역구겠죠. 분위기 이렇답니다. 전부 노숙자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대통령 비판만 해 이러는 거 보니까 트럼프 지지자인가 봐요. 또 댓글이 하나 올라온 것 중에 이 사람은 이건 뭔데? 여기 대해서 한번 좀 한번 리플라이 좀 해주세요. 이거 GDP 망가진 거. 뭐 연율로 32.1%였나요? 예. 그렇지만 이걸 갖다 우리식으로 점기 대비를 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 9.5%. 이건 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분위기. 트럼프 대통령 말고 지금 또 살펴보는 거는 지금 뉴욕 정치의 분위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느끼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자주 매일 들여다보는 데이브 포트노입니다. 이 친구 한 달 전부터 이 망치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린 해머라고. 왜 그러죠? 그린 해머라고. 한 달 전에 그러더라고요. 이 그린 해머, 지가 뭐 토르인 줄 아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걸로 지금 머리를 막 때리면서 트위터 올리기를 이걸로 만약 내진탕을 오더라도 그게 내 고객들한테 돈이 된다면은 난 그렇게 할 거야. 뭐 이런 그것도 올렸는데 이 표현이 재밌네요. 선거 때, 대선 때까지는 머니 프린터는 계속 가동된다. 그리고 트러스트 그린 해머, 이 그린 해머를 믿으라 이러고 있습니다. 갑자기 망치 보살 나타났네요. 네. 로빈도 출세했죠? 대장. 지난 3월 달에 처음 그거 했다는 친구입니다. 그 이전에 예. 스포츠 도박 사이트 했던 친구가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이 스포츠가 어떻게 미국인들을, 이 위대한 미국인들을 다시 컴백시키는데 역할을 할까? 이런 내용과 더불어 피자 등등에 대해서 이 친구 또 피자 가게도 하죠. 그런 걸 했다면서 한 20여 분 동영상까지 찍어가면서 여기는 저 포토노의 아버지하고 영상 통화하고 이런 예. 상황입니다. 이 친구 CNBC 나가고 있어요, 요즘. 대단하죠? 출세했네요. 이 보세요. 트위터 보세요. 과거입니다. Am I the best analyst on the planet? 야, 내가 이 지구라는 별에서 내 베스트 애널리스트냐? 내가? 뭐 내 친구 짐 크레이머가 말하는 것처럼 아주 짐 크레이머를 갖고 노네요. 그러니까요. 짐 크레이머를 갖고 노는 이런 친구입니다. 5개월 차, 주식 한지 5개월 차 된 친구가 저렇게 대통령을 만나고 CNBC 나와가지고 짐 크레이머 흉내를 내는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말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 나스닥 지난 주말 예.
이렇게 10분짜리 차트입니다. 갭업했다가 다 까먹었어요. 전일 대비 마이너스로 갔어요. 그런데 한 1시간 반 남짓 동안에 또 말아 올립니다. 이 친구는 또 계속 하겠죠. 이 친구의 지론은 스탁스 올리고 주식은 오르기만 하는 거야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밀리면 거죠. 산다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게 미국의 나스닥이 올라가고 뭐 조금 정상적이라면은 좀 쉬었다가고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종목이나 업종 할 것 없이 일말의 조정도 허용하지 않고 자꾸 고점을 높이는 시장 분위기는 저거죠. 예. 미국도 묻지마 투자는 참 많다고 하는데 대단하죠. 예, 지금 최근에가 거의 뭐 절정인 것 같아요. 얘기 절정이죠. 들어보니까. 예.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얘기를 조금 해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코닥 얘기 좀 합시다. 코닥. 어, 예, 하던 거 그냥 마저 할까요 좀? 마저 합시다. 아까 살짝 나왔었는데. 코닥. 예. 예. 그래서 지금 미국 분위기를 보시기 위해서는 자 코닥이 제약회사 된다는 거죠. 코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코닥 필름 회사죠? 필름 회사였죠. 예. 예. 7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에 가까운 돈을 대출해 준답니다. 야, 뭐 1조에 가까운 돈을 준대요. 그렇게 해서 무슨 신약 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하이드로시 뭐 클로로킨 같은 거 이런 복제약의 원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복제약뿐만 아니라 약품의 한 원료 자체가 한 60, 70%가 중국산이라서 네. 뭐 그런 말은 되는데 자 주가 한번 보세요.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니까 2불 근처에서 놀던 놈이 10불을 훌쩍 넘어갑니다. 와. 그 다음 날은 이 상한가도 없다 보니까 60불을 갔어요. 2불도 안 되는 놈이 이틀 만에 60불을 갔어요. 이틀 만에 30배가 간 거예요? 네, 60불 갔다가 와. 그 다음 날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빨간색이 음봉이죠. 예. 자, 전일 대비 하락. 사흘 만에 어제 15불 근처에서 마감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 60불에 누군가 샀으니까 이 차트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 친구는 지금 3거래일 만에 75% 까먹었습니다. 이날 보나마나 로빈후드 트랙 그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미국 개미들이 제일 많이 산 게 이제 코닥이에요. 그런 식의 묻지마 투자했네요. 예, 흐름입니다. 그러면 저 친구도 이제 어떡하지? 사흘 만에 75% 날아간 친구 믿을 구석이 있죠. 아, 그 전에 예. 이 와중에 CNBC 보세요. 이 친구가 요새 그 회장입니다. 코닥 회장인데 예. 이 얘기는 surreptitious profiteering, 은밀하게 부당 이익을 취다. 이 친구가 한 달 전부터 코닥 주식을 산 거예요. 아. 이 짓거리 하고. 여기가 뭐냐 하면 국제개발금융공사 DFC의 CEO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의하면 그 1조에 가까운 돈을 이 기관을 통해서 대출해 준답니다. 예. 이건 우리가 잘 아는 피터 나바로. 그렇죠. 그래 왜 뭐 나라도 그랬겠네요. 정득 앵커라도 뭐 했을 거야. 아, 전 통정 거래 안 합니다. 안 합니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예요. 한 달 전부터 이 친구는 열심히 샀답니다. 지금 미국은 근데 저렇게 해도 가만히 둡니까? 인터뷰를 하니까 뭐 늘 하던 그거 뭐 예.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 자사주를. 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60불에 샀던 친구 이걸 믿으면 돼요. 이걸 한 번은 주겠죠. 한 번은 주겠죠. 그 한 번을 주겠는 게 요새 우리 제약주나 무슨 중공업 우선주에서도 저런 모습은 나오니까 이때 잘 털고 나와야 됩니다. 안 예. 그러면은 심장박동 멈춥니다. 잘못하면. 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코스닥으로 가볼게요. 예. 숫자 하나 넣어가지고. 네. 코스닥은 지금 832예요. 뭐 네. 1000포인트 얘기 뭐 자연스럽게 900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급등락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시젠, 뭐 신흥 강자죠. 완전히 체질이 바뀌었어요. 코스닥은 엔터주들이 다 밀려 내려갔고 네.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그냥 상위에 대거포진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급등락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되고 말이 되는 회사 그리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라면은 네. 그리고 분명 돈을 벌 것이 분명한 회사라면은 주가 지금같이 돈이 갈 데 없는 이 상황에서 당연히 오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만년 적자에 앞으로 뭐 매출이 더 늘어날 조짐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바이오라고 제약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은 지금 그거는 사회 그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수남매 하다 보니까
안 오르는 찾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순환맨 마지막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코스닥은 그냥 이 말씀으로 한번 그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정한 버블로 가느냐, 모든 어떤 밸류에이션 측정, 무슨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종목에 대한 재무 분석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돈의 힘으로 가느냐 마느냐, 아니면은 여기에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시장다운 시장이라서 시장의 속성이라는 것이 남아있느냐를 갖다가 한번 판가름해 보시죠. 보세요. 코스닥도 2018년 2월에 꺾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연준을 비롯한 여기저기에 돈 풀기와 이런 통화정책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그동안 세상은 굴러는 왔으나 이때가 경기의 정점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코스닥에도 보이는데 이렇게 우하향 채널이 나옵니다. 우하향 채널이 나오고 지난 3월 달 팬데믹이 극도로 혼란스러웠을 때는 채널 하단도 잠시 물고 내려가죠. 이른바 언더슈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널 상단을 열었습니다. 열었으면은 교과서에서는 뭐라 하느냐? 이 채널 높이만큼은 그냥 특별한 조정 없이 훅 간다. 이번에 책대로 왔네요. 그리고 이제 이 저항 구간으로 여겨지는 이 부분도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때 3월 중순 하순에 그때 나왔던 언더슈팅처럼 지금 시장은 약간 오버슈팅의 조짐이 있는 거죠. 거래량 막대기를 보나 RSI를 보나, 물론 RSI 이 구간에서도 고점은 더 높여서 900 아니나 1000을 갔다가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제 여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소 비아냥거리는 투로 미국 증시 분위기를 갖다가 전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 없이 만 넘어서 만 1000을 갖다가 38일 만에 가느냐 40일 만에 가느냐 이거 지금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1000포인트 맞이를 갖다가 얼마 만에 빨리 단축하느냐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뭐 900, 1000까지 조정 없이 그냥 쭉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아까 드린 말씀대로 꺾이는 거 보고 나서까지는 아무 소리 못하는 장이 온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나쁘면 나쁠수록 코스닥이 더욱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자산 보유 세력들은 더 환호하는 다소 아이러니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전망하기가 요즘에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오르는 것 같긴 한데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더. 근데 그렇다고 마냥 그 전문가분들은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인이나 이런 차트 같은 것들을 보면 참 지금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유동성을 제외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적도 그렇고. 이제 한동안 저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좀 그동안 2분기 그리고 7, 8월 얘기까지 하반기 조정을 갖다가 전망했다든지 하는 분들을 좀 보기 힘들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이 그래요. 예. 이것도 하나의 끝물 조짐인데 이제는 모든 뭐 이렇게 매체들이 뭐 유튜브나 뭐나 할 것 없이 간다는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거 할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한 거 다 들여다보시면 조만간에 달러는 곧 무슨 휴지 조각 될 것처럼 온통 여기저기서 달러 약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런 상황이라서 뭐 서울경제에서 계속 불러주신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 하다못해 소시에티 제너럴 엘버트 에드워즈처럼 수십 년을 갖다가 극강의 고음으로 행세해도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저런 사람 말고 우리 한국이나 월가에서 다소 배어 성량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목소리를 듣기 힘든 그런 시장이 나올 것 같아요. 예. 확실히 그런 게 지난주에 모임을 갔는데 다소 이제 조그마한 모임이 있어갖고 그냥 밥을 먹었는데 전부 다 주식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전혀 하지 않던 친구들인데 예. 무슨 종목을 샀는데 이건 어때? 뭐 전문가도 아닌데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도면 그 왜 전문가가 아니셔? 저는 지금 사단계 몇 년이신데? 10몇 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네. 달러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예. 달러 뭐 휴지 조각 네. 얘기가 네. 요즘에 나와요. 뭐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고 있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국이 위안화 가지고 기축통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어때요? 환율이 조금 다소 1200원대 아래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계속 눈에 띄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20장째가 넘길래 더 이상은 준비 안 했습니다. 아마 이 준비한 자료 오늘 다 보지도 못하고 코너가 끝나겠다 싶었는데. 예. 달러는 그래요. 지금 말씀으로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지난 5월 18일 날
마크롱 대통령, 예. 메르켈 총리가 EU 회복 기금을 갖다가 주창하면서부터 제안을 하면서부터 유로 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로 쪽으로 배팅이 붙었죠. 예. 그러다 지난 21일 날 닷새에 걸친 EU 정상들 회담 끝나고 나서 합의 나왔죠. 7,500억 유로. 그중에 이제 3,900억 유로를 갖다가 그냥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더 바짝 당겼어요. 그러고 나서 2, 3일째 이제 유로롱 세력들은 좀 털어내고 있고 달러 쇼카바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의 비중이 큰 달러 인덱스를 갖다가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은 최근 2, 3일 사이 도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요거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은 의미 있습니다. 즉 흔히 말하는 달러 약세의 배경, 달러 엄청나게 푸르댔잖아. 동의합니다만 유로도 지금 엄청나게 푸르제끼고 있습니다. 찍은 건 마찬가지죠. 예, N은 꾸준히 푸르제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최근에 유로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치고 이머징 통화들도 뭐 강세로 간다는데 팩트를 보십시오. 이머징 통화 지수들을 보면은 금년 들어서 여전히 달러 대비 약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원화도 생각보다는 잘 안 밀리죠. 1190원이 잘 안 깨지잖아요. 예. 저는 아직 확인도 안 됐고 어디 확인해 볼 때도 없습니다만 이게 당국의 어떤 스무딩이 아니고 시장 자율적으로 이 1190원이 안 깨지는 거라면은 지금 그렇게 이 시점에 달러가 무슨 금방 폭락을 할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달러 강세가 우리에게 좋아한 날부터 주구장창 달러가 빠졌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시장에 대해서 뭔 말을 하면 거꾸로 가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여기서 달러가 말이에요. SNS상에서 우리가 막 접하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처럼 도도한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 미국으로서도 감당 안 됩니다. 앞으로 재정 계속 풀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달러까지 약세다. 누가 미국 국채를 사주겠으며 물론 연준이 다 사줄 겁니다만 누가 그 달러를 하겠으며 그런 상황이죠. 이 와중에 위안은 어떻게 하든 한번 비집고 돌아서 달러 흠집 내고 그쪽에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어제만 하더라도 뭐 12개 나라 이렇게 우리 한국 원화를 포함해서 예. 위안하고 거래하는데 수수료 없애줄게 미릅니다. 뭐 그런 와중에 뉴질랜드 달러도 포함되는데 호주 달러는 안 돼요. 왜? 호주, 일본, 영국 이런 애들은 지금 대놓고 미국 평등 내니까 경제 규모로 보면 호주가 더 큰데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줄 세우기 하는 와중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달러도 1190 다음에 조금은 여유를 둬서 1180 깨지면은 제 비율을 바꿀게요. 아직은 달러 약세 지금 막 여기저기서 떠드는 만큼 그렇게 지금 달러 못 팔아서 안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하루 이틀 반짝 사는 척 하다가 또 팔다가 저러지는 않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전에 말씀드린 게 코닥에 관한 지금 대담을 하던 중 다소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 나온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양해의 말씀, 사과의 말씀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얘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너 리포트 이어갑니다. 네, 돈 머리포트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붉은 셔츠가 굉장히 또 인상적입니다. 자, 돈 머리포트 굉장히 잘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영 원칙부터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종목 편입 매수가는 지정가입니다. 최대 5종목 포트폴리오 편입이 가능하고요. 목표가 수정 횟수는 3회 해드리고 오늘도 2종목이 나갈 겁니다.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정해서 포트 편입하는데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동안의 수익률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현재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 93%입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93% 어마어마하고요. 보시면 목표가 달성해서 포트에서 이미 제외관된 종목들도 많이 보이는데 하다 보면 이제 손절가도 이렇게 나옵니다. 4.4% 유나이티드 제약. 다음 볼까요?
이글벳과 일양약품은 또 손절가가 터치가 되긴 했는데 동아화성, 국제약품, 은선물 모두 다 플러스로 터치가 됐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유니온부터 휴마시스까지 모두 다 지금 플러스로 누적 수익률 93%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유니온은 조금씩 빠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뭐 오늘 올라가 주면서 낙폭도 해소가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카본, 명성TNS 바로 또 수익 나네요. 그리고 KCT는 어제까지 마이너스였는데 바로 또 오늘 잘 달리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씩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서 운영 방안들 AS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어저께까지 제가 이제 추천을 명성 TNS를 드리면서 포트폴리오가 5개가 꽉 차버렸어요. 제가 이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도놀이 포트 코너를 하면서 매일같이 이제 신규 종목을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포트폴리오는 이제 5개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수익이 안 나게 되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을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제 좀 한 10% 정도의 짧게 단기적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아쉽게 지금 오늘 그 한 종목이 제외가 목표가 터치를 하면서 이제 제외가 됐어야 되는데 제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일단 종목 진단부터 한번 해드리고 어떤 종목을 빼야 될지 그리고 신규로 어떤 종목 넣게 될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주가 흐름 굉장히 괜찮게 눌림목을 마무리 짓고 위로 방향을 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21선 위로 오늘 갭 상승 출발해서 도지 모양의 흔드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고점 부근이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윗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저항을 갖다가 좀 받았던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을 뭐 단기적으로 이제 치고 가는 흐름은 이 21선 위에서의 주가 안착하는 흐름 그리고 박스권 흐름을 조금 만들다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컨텐츠 관련 섹터들로도 수급이 다시 한번 돌 수 있으니까 우상향하는 흐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 흐름이 잡혀 있죠. 그래서 이 추세대로 지금 주가는 상승을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지 이제 이 추세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상승 추세는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튜디오 드래곤 부여하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한국카본은 요 종목 역시 제가 실적 보고 눌림목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수익권으로 좀 올라왔어요. 약 한 1% 정도 수익권 올라왔는데 여기 이제 정고점 부근의 매물대 부근을 약간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봉상에서 제가 고점끼리 이제 추세를 그으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이제 물린 부분들 그런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더 못 올라갈 것처럼 흔들어도 걱정 마시고 보유를 해보신다면 그 실적 따라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KCT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삼각 수렴을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위로 방향을 어저께 틀어줬고, 오늘 이 추세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강하게 상승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신고가 부근이, 이제 5,600원 부근인데, 여기를 오늘 돌파하지 않고 지금 밀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다. 즉 단기적인 성향의 물량들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지속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이 종목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 분명히 목표가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이 종목 좀 크게 잡아드렸는데 한 5,000원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까지는 뭐 재료가 재료인 만큼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계속 가져가신다면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유니온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틱톡 미국에서 이제 메가 캐락 얘기 나왔고 국무부 장관이 이제 거의 뭐 중국에 선전포고를 하다시피 얘기가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갈등 관련주들은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지금 그 진단키트 섹터라든지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도 제가 어저께 이제 방송국에서 그 종목 상담 해드릴 때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다 터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 섹터는 지금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어떤 테마가 조정이 나오는 시점, 그런 시점에 아마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약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여전히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스 이 두 종목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수렴하는 구간이고 오늘 5일선 아래에서 이렇게 시가 출발했지만 큰 폭으로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내일 아침 시가 급등시킨다면 시가부터 갭 상승 출발시킨다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추천드렸던 명성 TNS 이 종목이 그 2차 전지 관련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아침에 시가 상승 출발하고 괜찮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런데 약하게 눌림이 좀 나왔다가 지금 현재 이제 방송하기 직전부터 조금 오르기 시작해갖고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으로 이 종목 꾸준하게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목표 주가까지 상승이 될 텐데 앞에 보시면 뭐 상한가가 갔다거나 막 이런 부분이 지금 크게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급등락이 막 나올 가능성 그런 부분은 조금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면 막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약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항상 매수가를 지켜주시고 눌릴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비중 조절 잘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다 AS를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포트에 새롭게 편입할 예비 후보군들을 들어봐야 될 텐데 간략하게 두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두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 종목은 모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체시스인데 모나미는 그 모나미 볼펜 우리 다들 아시죠? 뭐 모나미 볼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간첩들도 알고 있는 게 모나미 볼펜일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애국 테마로 엮여가지고 일본과의 무역 무역 갈등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애국 테마가 이제 한때 부각이 됐죠. 그래서 모나미는 지금 현재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처음에 이제 그 애국 테마 이제 발생했을 때 주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 현재 신고가를 달성하고 오늘 좀 눌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한일 갈등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쉽게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신고가 부근에서의 주가의 흔들림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종가쯤 매수하시고 시세가 나오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제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체시스는 이제 뭐 자동차 부품 업종인데 이제 자회사가 넬 바이오텍이라고 해가지고 항생제, 소독제 이런 거 만드는 동물 의약품 관련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예, 체시스까지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포트에 편입되면 좋을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는 동안에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나미는 애국 테마로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10,000원대라는 이 가격 저항에서 굉장히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와줬는데요. 여기서의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단기적인 급락을 만들어주고 지금
단기 시세 이후 지금 다시 저점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이 뭐 대단히 뭐 크게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반등 시세 정도를 노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아침에 갭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 그런 관점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급등락하는 종목이니까 접근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잘 지켜주셔야 되는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채시스인데, 채시스가 지금 뭐 중국에 다들 알다시피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막 크게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역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태풍 영향으로 북한 쪽도 비가 굉장히 크게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동물 관련 의약품, 그러니까 이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의 대장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이 지금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을 잘 거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제가 봤을 때 한번 좀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이제 이글벳 추천해드렸다가 조금 일찍 추천해가지고 손절이 나갔는데, 그 종목과 함께 보시면 좋을 종목이에요. 그래서 채시스 역시 채시스가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시세가 강한 게 대장인 것 같고, 오늘 눌림인데 단기적으로 시세 한번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채시스까지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어떤 종목이 선정이 됐는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만나보도록 하죠. 보여주시죠. 자, 오늘은 채시스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픽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채시스 오늘 매수가는 종가인데 목표가 일단 3,400원 잡으시고요. 그리고 손절가 2,800원 잡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유념해 두셔야 될 부분이, 오늘 아랫꼬리가 좀 길게 잡히는데, 이 아랫꼬리가 이렇게 길게 잡히면 내일 아침부터 시가가 굉장히 크게 뛰어서 출발을 해주지 않는다면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 음봉으로 더 쉬어갈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아마 거래량 없이 단봉으로 쉴 것 같은데, 오늘 종가에 일부 매수하시고 내일 또 음봉으로 만약에 밀린다 하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돈워리 포트 5종목이 다 찼기 때문에 한 종목을 제외해야 되는데, KCT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KCT는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채시스를 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KCT가 뭐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지 이제 이 방송에서 구조상 5종목 이상은 안 가져가는 게 이제 돼 있는 부분이니까, 혹시나 KCT를 보유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진단을 받으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까지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경제TV 이주연이나 QR코드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